때때로 무서운 변칙 현상들을 분류하고 격리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조금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5번째 현실을 왜곡하는 사디스트나 세계를 끝장낼 저주받은 책을 다루고 나면 점점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휴가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저에게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매년 조용하게 떠나는 휴가의 완벽한 장소죠. 낮에는 시골의 해변과 와이너리를 즐기며 현지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이탈리아인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샤키테리 보드를 맛봅니다. 그리고 밤 문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항상 저를 끌어당기는 클럽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아늑하지만 비좁지 않고 고급스럽지만 거만하지 않으며 술이 끊임없이 흐르고 음악이 일정한 진동으로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대 생활의 혼란스러운 일상에서는 느끼기 힘든 일종의 조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낯선 사람과도 특별한 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같은 언어조차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 모든 차이점들은 사라지고 중요한 건 오직 춤뿐입니다. 정해진 상황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 생각을 거의 잊을 수 있을 정도예요. 비번일 때는 그걸 무시하려고 해요.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세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보고 밤이 끝날 때쯤 그 남자들 중 누가 살아있을지 생각하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낯선 사람이 당국 휴대와 타이어 레버를 든 13명의 괴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볼 때도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는 댄스 플로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분명히 분위기를 망치는 장면만 그려져요. 하지만 그게 바로 SCP-453, 즉 각본이 짜여진 나이트클럽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체들이 쌓이기 전까진 정말 휴가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격리 절차만 잘 진행된다면 어쩌면 아직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요. 혼란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특히 동료들이 클럽에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더 그랬죠. 실제로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었거든요. 위대한 닥터밥조차도 모든 변칙적인 현상에 면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이 변칙 현상이 저에게 어떤 이상하고 심지어는 창피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최소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제가 다양한 흥미로운 변칙 현상들을 탐험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 휴가를 직접 망치지는 않은 변칙 현상들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 창피한 휴가 사건 이후에 재단 동료들이 저에게 SCP-453이 변칙적인 땅 위에 세워진 나이트클럽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주요 휴가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클럽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클럽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대본을 연기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본들은 수백 개에 달하지만 각각이 매우 구체적이며 대사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들은 항상 라틴어로 반복되며 강제로 역할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 라틴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섣부른 추측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라틴어는 악마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로마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은 일부 현대 대본과 일치하는 기록을 네로 황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난잡한 파티로 유명했던 한 고대 로마 원로원 의원의 건물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의 SCP-453 클럽은 바로 그 원로원 의원의 저택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 초기 격리 계획은 그냥 클럽을 철거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정말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상 현상만 빼면 이곳이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거든요. 하지만 그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클럽이 처음 철거됐을 때 연구원들은 이상 현상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거 현장 주변에서 대규모 거리 파티가 시작되자 모두가 즉시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파티는 곧 폭력적인 폭동으로 변했고 그 결과 7명이 사망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클럽에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남은 클럽의 영향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때려 죽이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클럽은 같은 자리에 완전히 재건되었고 이번에는 재단의 기준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현상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면 재단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그 다음으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에는 특이하지만 다행스러운 특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SCP-453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각본들은 클럽 손님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클럽 직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럽의 모든 직원들은 실제로 재단 요원들입니다. 여기에는 4명의 바텐더와 6명의 보안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의 청소부, 1명의 의사, 4명의 응급구조사, 그리고 2명의 관찰 요원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에는 10명의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단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입장료와 바 매출으로 상승
세대입니다. 사실 SCP-453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것은 대부분의 재단 연구원들에게 매우 선호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당한 수입과 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굴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SCP-453의 변칙적인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한 이후로 당신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변칙 개체가 이 클럽 손님들에게 어떤 대본을 연기하게 만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SCP-453을 관찰하고 격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기록된 역사에서 최소 2번 이상 발생한 갑본화된 시나리오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나이클럽이 불운한 꼭두각시들에게 연기하게 만드는 각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3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재미를 위해서일까요? 역사의 메아리를 계속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과로에 시달리는 어느 선임 연구원이 겨우 한 주 쉬면서 즐기려는 걸 망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각본의 세부 사항과 최악의 상황에 맞서기 위해 재단이 각각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 중 첫 번째는 아직도 제 척추를 따라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연구원들은 이를 바람 피우는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겪은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서 직접 겪은 셈이라고 아주 느슨하게 말하는 이유는 제 동료들이 이후에 CCTV 영상을 보여줬고 제가 그 일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매우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극적인 이탈리아 이야기들처럼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 시나리오에서는 그녀가 도발적인 옷차림을 한 기혼 여성 역할로 클럽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는 척합니다. 이 화장실 안에서 그녀는 이 병든 기이한 게임의 다음 희생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슬프게도 바로 여기서 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저와 2명의 크고 위압적인 남자가 이 상황에 끌려들었고 우리는 아내에게 수작을 걸며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남자들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대본의 다음 부분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남자를요. 키가 작고 마르고 피부는 누렇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해서 약간 구부정한 남자입니다. 긴장한 치와와처럼 덜덜 떠는 남자죠. 예상치 못한 큰 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고 강한 바람이 불면 마치 마른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그가 머리가 벗겨지고 스웨터 조끼를 입고 두꺼운 콜라병 안경을 써서 눈이 마치 만화 속 노령 쥐처럼 보일 거라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표 수집 같은 취미조차도 신장이 약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스릴 넘친다고 생각해 시작하지 않을 그런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바로 SCP-453 이 바람 피우는 아내 시나리오에서 남편 역할로 홀려서 끌어들이는 타입입니다. 저는 아직도 손가락 사이로 보안 영상을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남자가 드웨인 더 락 존슨처럼 당당한 태도로 키는 165cm밖에 안 되지만 두꺼운 도수 안경 너머로 분노의 불씨가 이글거리는 모습을 보며 들어오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프클럽에 뒤틀린 유머 감각은 이런 대조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격리구역 관람실에 서 있던 입장에서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에 가서 와인 한 병을 주문하고 마치 큰손처럼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아내와 나 그리고 이 이상한 게임에 휘말린 2명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며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나오면 부끄럽지만 이 남자가 나와 다른 2 남자를 완전히 때려 눕혔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우리 셋 모두 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상에는 내가 클럽에 갈 때 입는 옷차림으로 먼저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 밑부분으로 얼굴 옆을 맞았죠.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또 한 번의 공격에 그 작은 체구의 남편이 나를 쓰러뜨려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2번째 남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머리 위쪽을 정확하게 내리쳐 한 번에 코뼈를 부러뜨렸죠. 마지막 남자는 가장 심하게 당했습니다. 남편이 그를 너무 세게 때려 병이 머리 위에서 부서졌고 그 충격으로 뇌진탕과 심각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와 다른 참가자들이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사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클럽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녀의 불륜에 대해 라틴어로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동안 다른 클럽 손님들은 모두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하거나 춤을 추며 각자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아내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대본은 끝나고 아내는 재단 요원들에 의해 구조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영상을 본 후에야 이마에 생긴 이상한 멍과 며칠 동안 턱이 아팠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상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왜 그들이 개입해서 제가 두들겨 맞는 걸 막아주지 않았는지 다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저에게 제가 사실 바람피우는 아내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줬을 때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바람피우는 아내 시나리오에서 바텐더들이 남편에게 와인 한 병을 파는 것을 거부하고 배신 한 잔만 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그는 잔을 비우고 대신 바에 바스투를 집어들어 3명의 구원자들을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3명 중 2명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바에서 그에게 깃털 먼지떨이 같은 걸 주지 않는 이상 남편에게 와인 한 병을 주는 것이 시나리오에 참여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클럽에 배치된 직원들이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욕실 문을 재빨리 닫고 잠가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항상 흘러가던 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4명의 다른 클럽 손님들이 갑자기 시나리오에 끌려들어와 자물쇠 수리공 역할을 하게 되는 이상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외부의 보안 요원들에게 남편을 가로막고 무장을 해제시키며 제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어떤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6명의 크고 고도로 훈련된 재단 보안 요원들이 스타벅스 바리스타에게도 겁을 먹을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에게 몰려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본 덕분에 남편은 갑자기 존 윅도 부끄러워할 만한 무술 실력을 선보이며 병을 이용해 보안 요원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공격하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제압했습니다. 그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프로 격투가들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만신창이로 만들고 나서 그는 그냥 대본대로 계속 연기하며 구원자들과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게 된 무고한 여성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으로 2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대본은 상황이 바뀌어도 새로운 대사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개 그만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많은 노력은 오히려 희생자들이 대본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풀려날 때 즉시 분류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현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지울 수 없는 심리적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남편 역할을 강제로 맡았던 사람이 아내 역할을 강제로 맡았던 여성을 보게 되면 그녀에게 이상한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저와 다른 구원자들 그리고 아내 역할을 맡았던 여성 모두는 남편 역할을 강제로 맡았던 남성에게 설명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다루기 쉽고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2가지는 최선의 경우에도 최소 1명의 죽음이 완전히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이자 SCP-453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이 두려워하게 된 시나리오는 상원의원의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 인원들은 이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남성이 13명의 경호원과 함께 클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호원들은 모두 클럽 안이나 오는 길에 주운 급조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경호원들에게 보호받는 인물은 상원의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는 현대 미국 의회가 아니라 고대 로마의 의미에서의 상원의원입니다. 그들이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에게 미친 듯이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상원의원은 호화로운 연회와 바의 메뉴에서 고가의 메뉴들을 주문할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메뉴에 특별히 비싼 아이템이 없다면 상원의원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방에 있는 재료와 장비를 이용해 만들 수 있을 법한 기괴한 맞춤 요리들을 주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들은 상원의원의 요구를 따라가느라 완전히 지칠 것이고 이는 아직 아무 일도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폭력이 곧 닥칠 거라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먼저 대본은 국가가 가하는 끔찍한 폭력을 연출할 것입니다. 대본은 클럽에 있는 무작위 여성을 선택해서 연구자들이 활동가라고 부르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 여성은 상원의원과 그의 수행원에게 다가가서 그의 노예제 지지가 비도덕적이며 착취와 피해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야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원의원의 경호원들은 활동가를 제압하고 무기로 그녀를 잔인하게 구타하기 시작할 것이며 클럽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가 배경에서 어셔의 Love in this Club에 맞춰 춤추고 있는 CCTV 영상이 나오고 불과 몇 피트 뒤에서 활동가 역할을 한 여성이 의자 다리로 맞아 죽는 장면이 함께 보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변칙적 경험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흔히 그렇듯이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원의원은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만약 그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힘에 의해 이 역할을 강요당한 무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결과가 거의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클럽에 있던 3명의 다른 사람들은 암살자로서 대본에 강제로 끌려들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원의원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암살자는 칼로 상원의원을 공격하려다 실패하고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잔인하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다음 암살자는 밤이 더 깊어졌을 때 공격을 감행하며 훨씬 더 성공적으로 상원의원 경호대의 여러 대원을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심각하게 부상시키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고 구타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암살자는 가장 효과적이었고 참석한 모든 재단 요원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암살자는 나머지 클럽 손님들 사이에 두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곧 이 감정은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폭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경비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암살자에게 혼란에 휩싸인 클럽에서 달려들어 상원의원의 목을 찌를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부상자와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고대 로마의 비질루스, 즉 도시 경비병 역할로 19명이 더 각본에 끌려들어 싸움을 말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을 더 두들겨 패게 됩니다. 결국 각본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재단은 비수습을 하게 되며 부상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사망자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쁜 시나리오라는 걸 알면 조금 불안해지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제 손을 잡으세요. 우리 함께 이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SCP-453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복수성 컬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위험도와 가장 높은 치명률을 가진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만 재단 직원들이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면 항상 오전 2시가 지난 정확히 1분 후에 시작됩니다. 클럽의 한 명의 손님, 이후로는 프라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손님은 갑자기 453의 힘에 사로잡혀 방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다수성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머지 클럽 손님들 중 50%에서 90%가 우리는 다수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컬트 신도가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입 453-82 페리아 조항에 따른 공식 지침은 이 행동에 동참한 재단 직원은 감염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직원이 주저없이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살아남은 직원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격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프라임이 라틴어 구호를 선창하며 컬트를 이끕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원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노래가 끝날 때까지 모두를 분리하지 못하고 컬트 신도들을 모두 제압하지 못한다면 좋게 말해도 상황이 매우 나빠집니다. 만약 인원들이 성공한다면 노래가 끝날 때 프라임은 그냥 웃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인원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단이 치명적인 신경독을 방출해서 프라임을 제외한 바안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게 아무리 끔찍해도 이건 대안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정말로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받고 솔직히 정말로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컬트 신도들은 살아남더라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후유증을 겪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 프라임은 평생 악몽에 시달릴 거예요.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누가 이런 일을 클럽에서 겪고 싶겠어요? 이상하고 기묘한 현상에 대해 유튜브 최고의 연구자와 함께 일의 현상에 대한 배움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다른 영상, 예를 들어 SCP-783 구부러진 남자가 있었다 같은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